시세가 폭락하면 공포는 폭등한다. 코인 시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등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은 연일 계속되는 하락세에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다. 모호하고 불확실했던 손실이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순간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다. 코인 가격이 하루에 20% 이상 폭락할 때 공포를 느꼈다. 물론 공포에 질려 있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은 끝없는 가격 하락에 떨고 있었다. 우리가 느꼈던 공포는 소멸에 대한 것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영원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상상해보자. 당신은 야근을 하고 조금 늦은 시간 집으로 가고 있다. 버스에서 내려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골목길을 지나면 집에 도착하게 된다. 하지만 오늘따라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다. 평소 길을 환하게 밝히던 가로등마저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골목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채워져 있었다. 맞은편에 건장한 사내가 비옷을 입고 다가온다.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강도로 돌변한 사내가 흉기를 들고 다가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공포라는 감정은 생존에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소공포증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높은 곳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 있다고 봐야 한다. 안전장비 없이 높은 절벽에서 인생샷을 즐겨 찍던 인플루언서의 죽음, 고층 빌딩이나 높은 다리 위를 걸으며 사진을 찍던 작가의 죽음은 공포의 상실 때문이다. 따라서 공포를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는 싸우는 것이든 도망치는 것이든 궁극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된다. 코인 관련 게시판에도 두 가지 상반된 공포 반응이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계단식 하락으로 끝도 없는 손실을 볼 것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진정한 하락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도망치라고 외쳤다. 한쪽에서는 이제 거의 바닥을 쳤으니 곧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바닥에서 손절하고 도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존버를 외쳤다. 그들에게 존버는 공포스러운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도망치라는 경고와 존버하라는 외침 사이에서 나는 어떤 주장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둘 다 맞는 말 같았다. 모두 이전 경험을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었다. 불안할 때 나타나는 인지적 경직성은 공포 상황에서 더욱 극단적이 된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생존 외에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데 다른 게 눈에 들어올 리 없다. 그리고 공포는 파국화로 완성된다. 지금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 나중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파국적인 전망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이런 파국화는 비상사퇴를 선포해 즉각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폭락장에 많은 사람들이 패닉셀을 한다. 두려움에 떨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진 것을 매도한다. 그 상황에서는 돈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공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잃어도 되지만 자신만은 지켜내야 한다고 말한다. 불안과 공포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감정이다. 불안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느끼는 염려와 걱정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이라는 속성을 내포한다. 이와 달리 공포는 대상이 분명하고 그런 상황이 이미 발생했을 때 느껴지는 극도의 두려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는 불안보다 감정의 농도가 진하다. 그런 농도 짙은 물감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새겨진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으며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과 그때 느꼈던 공포는 심리적 외상이 된다. 극심한 심리적 외상은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킨다. 일단 돌이킬 수 없는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고 나면 그와 관련된 상황이나 장소를 피하게 된다.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두려움 탓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쉽게 놀라고 예민해진다. 그리고 한동안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불쾌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재경험을 하게 된다. 손실의 공포를 느끼던 그 시기에는 코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극에도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는 투자금을 떠올렸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온다는 화살표를 보면서 가격 하락을 떠올렸으며 운전하면서 마주치는 자동차 번호판도 나를 괴롭혔다. 손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극들이 수시로 나의 마음을 손실의 한복판으로 이끌었다. 손절 이후 손실을 만회해보겠다고 다시 코인 시세창을 쳐다보는 것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시세창을 쳐다보고 있으면 패닉에 빠져 가진 것을 모두 팔아버렸던 순간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느껴지는 무력감과 패배감은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말라고 다독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새겨진 공포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예전에는 무시했을지 모를 사소한 위험 신호에도 매수해 놓은 코인을 매도하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공포가 남긴 외상은 그렇게 나를 안전지대로 옮겨 놓았다.